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4일 태릉 선수촌에서 출제된 구술 문제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서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포징 지도 방식이나 도핑에 대한 부분, 기능 해부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 어려웠던 문제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문제는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이틀 차인 오늘도 꽤나 출제되었습니다. 하임리히법에 대한 내용도 어제는 없었지만 추가가 되었고요. AED 사용 방법과 심폐소생술의 순서, 과정을 묻는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은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오늘 응급처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는 화상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2도 화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트레이닝에 대한 영역입니다.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요. 오버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 그리고 치팅과 스트레이팅, 랩과 세트, 초보자 운동 지도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부분에서는 크게 신유형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생리 영향입니다. 운동생리 영향에서는 역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조금 눈여겨볼 문제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강도 운동 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쓰이는지, 에너지 시스템별로 어떤 영양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었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렙틴과 그렐린,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그리고 글루카곤, 인슐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능해부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능해부학에서는 확실히 작년보다 문제가 어려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발목, 배측 굴곡 시에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와 손목을 구성하는 근육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심지어 척추뼈의 구성과 개수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 해부학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방식과 복장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히 경기 방식, 클래식 피지크 보디빌딩, 예선 결선, 진행 방식, 그리고 복장 규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경기 진행 방식이나 복장 규정의 경우에는 외우고 있지 않다면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나왔던 것들이 도핑에 대한 영역입니다. 도핑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작년보다 어려워졌다고 느끼는데요. 단순히 도핑 검사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닌 A 방법이 안 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간 질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핑에 대한 부분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영역에서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노인이 어깨 통증에 취약한 이유라든지, 노인이 열 스트레스에 약한 이유, 그리고 노인이 적혈구 부족 시 어떤 비타민이 결핍되었는지 라는 질문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6월 14일 일요일 출제된 문제들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올지 조금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크게는 기능 해부학, 도핑, 복장 규정과 경기 진행 방식, 그리고 운동 생리학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5개 카테고리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